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입니다. 음력 10월 18일 무진일 용날 금요일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할 BIB 방송 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오늘은 1년 중 315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흰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비밀을 사랑이라고 하죠. 탄생석은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11월달 탄생석은 토파즈고요. 오늘 탄생목은 호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926년도입니다. 진해선이 개통된 날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역과 진해구 통해역을 잇는 총 연장 21.2km의 단선철도입니다. 1926년 11월에 개통됐죠. 다만 통해역의 경우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영내에 위치한 군수물자 운송역이라서 군 전세열차만 가끔 운행됐으나 그마저도 오래전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민간인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죠. 실질적인 종점은 진해역입니다. 2021년 현재 정기 여객열차는 운행하지 않고요. 단 화물열차 운행 및 군용 화물 수송은 신창원역 및 진해역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7년도입니다. 이리역 폭발 사고입니다. 어마어마했던 일입니다. 이리역 폭발 사고는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경 전라북도 이리시 현재는 익산시 이리역 현 익산역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폭발 사고입니다. 1993년 3월 8일에 일어난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와 함께 최악의 철도 사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 현재 한화 소속의 화물 열차 제1605호 열차는 당시 정식 책임자도 없이 다이너마이트와 전기누간 등 40톤의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 이리역에서 발차를 대기하던 중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리역에는 강렬한 폭발로 인한 충격파로 인해 폭발 바로 아래에 있는 지름 30m, 깊이 10m의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고요. 이리 시청 앞에서 파편이 날아갔습니다. 이리역 주변 반경 500m 이내의 건물 9,500여 채에 달하는 건물 대부분이 파괴됐고요. 9,9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당시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1,343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철도인은 16명이 순직했고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기관차 5량, 동차 4량, 화차 74량, 객차 21량, 기중기 1량이 대패했고요. 이리역을 통과한 호남선 구간 130m와 전라선 구간 240m가 파괴됐습니다. 이때 당시 이리역 앞에의 극장에서 하춘아 가수가 쇼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회가 이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고로 극장이 무너지면서 하춘아가 깔렸죠. 이때 머리에 부상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이주일이가 업고 뛰어 병원까지 가서 하춘아를 살린 일이 후에 큰 미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창립이 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중 하나입니다. 본부 소재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셋 경향신문사 14층이었고요. 약칭은 대외적으로 민주노총이라고 불렀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창립했고요. 창립 당시 가입 조합원 수는 42만여 명이었습니다. 창립 당시에는 비합법적 조직이었으나 1997년 노동관계부의 개장과 함께 합법적인 조직이 됐고요. 1998년 무렵 가입 조합원 수가 52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한국노총과 더불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양대 전국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가입 조합원 노동자 수는 약 131만 8,945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현재 민주노총위원장은 양경수이나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전정덕이라고 합니다. 2010년도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 국제 행사로 불리는 서울 제5차 G20 정상회의가 17일 공식 개막됐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하자는 캐치프레이즈야. Should grace beyond the crisis. 그러니까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란 뜻입니다. 주제로 11일과 12일 이틀간 강남구 삼성동 고렉스에서 개최됐죠. 이 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와 중국 국가수석,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드리토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G20 회원국 정상 21명, 스페인 등 초청국 정상 5명, 유엔 등 국제기구 대표 7명 등 정상급 인사 33명과 배우자 15명이 참석했습니다. 각국 대표당 4,000여 명과 외신기자 1,660명을 포함한 취재기자 4,000여 명 등을 포함하면 이번 정상회의 관계자는 총 1만여 명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고속도로는 제52호선은 경기도 광주시를 기점으로 강원도 원주시를 종점으로 하여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로 교통량 증가와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2011년 11월 11일에 착공해서 2016년 11월 11일에 개통된 민자고속도로로 별칭으로 기존 영동고속도로를 대체한다고 하여 이 기업의 명칭을 따서 제2영동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총 연장 56.95km가 되겠습니다. 유별나게 오늘은 그 기념일이 엄청 많습니다. 첫째,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은 11월 11일입니다.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 이유는 한자, 열십자 한일이 있죠. 11. 이걸 합치면 흑토가 됩니다. 십자하고 일자를 11을 흑토. 그러니까 흑토가 두 개니까 농민들이 흙에서 나고 흙을 벗삼아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와 한자와 같이 11을 한문으로 열십자 일을 붙여놓으면 같이 붙이면 흑토자 그지. 토월 토일 11월 11일을 토월 토일로 생각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쓴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6월 14일이 곤농일로 제정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6월 15일로 날짜를 바뀌었고요. 농민의 날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명칭과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996년에는 곤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로 지정됐다가 1997년에 농업인의 날로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가래떡 데이입니다. 가래떡. 11월 10일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벌이는 대한민국의 데이 마케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매년 상업성 논란에 휩싸이는 모 막대 과자 빼빼로죠. 날에 대항하여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정부와 각급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래떡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가래떡 등 떡과 관련된 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빼빼로 막대 과자처럼 가래떡이 길쭉길쭉하게 생겼다는 점에서 착안 가래떡 데이라는 아이디어는 2003년에 안철수 연구소 현 안랩에서 처음으로 제안했고요. 이것이 확산되어 2006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정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찰떡이와 궁합이라는 이름의 공식 캐릭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젓가락의 날입니다.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이 문화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선정된 청주시에서 한중일 공동의 문화인 젓가락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길쭉하고 짝을 이루는 젓가락과 닮은 11월 11일을 젓가락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가곡의 날입니다. 중진 문화인들이 우리 가곡의 날 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서울 종로구 홍파동에 남아있는 홍남파 선생 옛집에서 음악회를 열고 매년 11월 11일을 우리 가곡의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근대 최초의 가곡이 홍남파가 1920년대 작곡한 봉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라고 합니다. 광고의 날입니다. 광고의 날 기념광고 캠페인은 한국광고연합회 전신 한국광고연구협의회 창립 3주년을 맞아서 1973년 7월 26일 처음으로 집행 광고의 날은 1993년부터 11월 11일로 변경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과는 별개로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가 2001년부터 하나의 특별날로 제정했습니다. 11월 11일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돼 지체장애인들의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스스로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는 오늘의 보행자의 날입니다. 보행자의 날은 보행 교통 개선과 걷기의 중요성, 보행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 된다.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케 하는 숫자 11을 활용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보행자로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기념일로 11월 11일은 초콜릿 과자인 빼빼로를 주고받는 기념일, 11월 11일에서 숫자 10, 1이 4개의 빼빼로를 세워놓은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현재 이날은 젊은 층과 여인들 사이에 빼빼로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자리 잡고 있고요. 최대 규모의 데이 행사가 됐습니다.
빼빼로데이는 1994년 부산 영남의 여고생들 사이에서 빼빼로처럼 날씬해지기를 기원하며 서로 빼빼로로 교환하는 것이 그 기원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네일 데이입니다. 기차 네일을 상징하는 숫자 1에서 착안했죠.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 철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군 창설 기념일입니다. 11월 11일은 해군의 모체가 된 해방병단 결성일입니다. 해군은 이날을 창설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초대 해군 참모총장 고 손워질 제독은 1945년 8월 조국 광복에 즈음해 이 나라 해양과 국토를 지킬 동지를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고 200여 명의 장병을 모았고 그해 11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관훈동에서 해병병단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11월 10일은 한문으로 아까 농민의 날로 쓰면은 열십자 밑에 쓰면은 이게 흑토자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병의 날은 흑토자는 우에가 깃는 게 10에서 10은 똑같고 밑에 1을 내 깃는 거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깃는 게 우에 게 작고 밑에 길면 흑토자가 됩니다. 근데 해병의 날을 얘기한 것은 우에서 내 깃는 게 짧고 밑에 길고 밑에 내는 게 짧습니다. 그러면 흑토자가 아니고 선비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선비가 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비가 둘이 겹친 건 선비하고 뭔 상관이 있나? 모양을 해군의 신사도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제독이 정한 날입니다. 때문에 이 날을 쌍사절, 선비사자죠. 선비사가 두 개라고 쌍사절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참 이유도 각각입니다. 오늘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던 트와드 부산, 이건 한국의 유엔 한국 6.25 때 한국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추모하는 날인데요. 던 트와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은 매년 11월 11일에 6.25 선정에 참여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용사 희생과 그 공헌을 기념하고 이를 유엔 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념일입니다. 2007년에 카나다의 빈스 커튼이 한국전쟁 당시 종군 기자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에게 안정되어 있는 안장되어 있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향해서 한국 현지 시간에 맞춰 동시 묵념 및 추모 행사를 제안하여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면 미국, 카나다면 카나다, 필리핀에서 이날 한국 시간 아침 11일 10시를 기해서 한국 부산 쪽을 향해서 묵념을 하자는 날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국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 원주대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립대학, 강원 유일의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이자 강원 영동 최대의 종합대학입니다. 강릉과 원주의 캠퍼스를 각각 이원화 캠퍼스 체제로 두고 있고요. 대학 본부는 강릉 캠퍼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1946년에 설립된 강릉 사범학교를 시초로 7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교의 통합이 확정됐고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2개의 이원화 캠퍼스에 9개의 단과대학교가 1개의 일반 대학원, 3개의 특수대학원이 설치되어 있고 16개 연구소와
61개의 부속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육군 제163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되어 있고 강원권 대학으로서 국가중심 국공립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이 강릉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고 국내에 3개밖에 없는 국립유치원이 원주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유, 진리, 창조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촉구하는 인재상은 해람인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상징하는 동물은 용이고요. 교목은 전나무, 교화는 장미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배우입니다. 1962년생 최명길 씨는 11월 10일 태어난 배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했다가 낙방하고 재수를 하던 중 1981년 MBC 13기 공채 탤런트에 응시하여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1994년 영화 장밋빛 인생으로 프랑스 낭트 영화제 여주연상 및 청룡영화제 여주연상을, 드라마 결혼으로 SBS 연기 대상을 수상하면서 최후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995년도 3월 22일 소설가 겸 당시 연예정보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김한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98년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로 연기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죠. 90년대 태양초 고추장 CF를 촬영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2002년 KBS 대하드라마 명성황후에서 배우 이미연이 중도 하차로 인해 명성황후 역을 맡게 되어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왔다가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1999년생, 1999년 가신 분 최무령입니다. 최무령 씨는 본명은 최한년입니다. 1928년 2월 25일 태어났고 1999년 11월 11일 사망한 배우입니다. 13대 국회의원도 지냈고요. 배우, 지금 현재 배우 최민수의 아버지입니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흥행가도를 달렸던 스타로서 당대에는 아들 최민수보다 훨씬 존재감이 큰 배우였습니다. 한마디로 일세를 풍미했던 대배우, 최초의 성우라 할 수 있는 KBS 성우극화 특기 출생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1928년 음력 25일 2월 25일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현 파주시 문산읍의 유복한 집안에서 이남 삼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배 한 척을 가진 선조로서 임진강을 통해 중국 대륙을 오가면서 곡물, 특히 콩을 사고 팔던 도매업자였다고 합니다. 최무령 씨는 총 3번 결혼을 한 관계로 가정사가 꽤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인은 강효실 사이에 1남 3녀를 두었고요. 이 중 아들은 배우 최민수입니다. 둘째 부인은 영화배우 김지미 씨입니다. 이 사이에서 1녀를 두었고요. 셋째 부인 차모 씨 사이에서 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효실 씨와 1954년 결혼해서 1962년도 이혼을 했고요. 김지미 씨와는 1963년 결혼해서 1969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1995년부터 우리 영상사업단 이사장을 지낸 후 1998년부터는 악극 이것이 유령극당 아리랑 등지에 출연하면서 이 연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1999년 11월 11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흥마을 주공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브란스 병원에서 향년 71세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여기서 영화배우 아직도 생존해서 미국에 주거하고 계시는 김지미 씨는 결혼을 4번 했고 4번을 이혼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만났던 분이 최무령 씨인데, 김지미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분하고도 결혼을 해봤고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도 결혼을 해봤고 유명한 사람하고도 해봤고 부자하고도 결혼을 해봤는데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던 중 최무령 씨가 제일 신사였고 제일 멋졌다고 회상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도 오늘 가신 스님이 있습니다. 인각 스님입니다. 194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셨고요. 범화사에서 능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서 송강사와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30여 수선 안거를 성만하신 분입니다. 이후 40여 년간 경허, 성월, 경산, 용산, 동산, 고암 스님 등이 정진했던 범어 선원 윤화를 맡으며 최근에는 금정 총림 수자로 대중의 정진을 독려해 오셨던 스님입니다. 인각 스님은 조계종 근본 선원 운영위원장과 전국 선원 수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금정 총림 법무사 수자를 맡으셨습니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거의 없듯이 스님다운 스님이 거의 없어요. 다 집착과 허물이 많고 부족하죠. 다만 스님들은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님상으로 괜히 잘난 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저는 스승 자격은 당연히 안 되고요. 스님 자격도 안 돼요. 나를 스님이라 부르지 말고 스놈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놈. 2021년 11월 11일 새벽 5시 금호선원 청풍당에서 원정에 드셨습니다. 세수 81세였고 범납 52세였습니다. 저희도 스님으로서 이 스님이 말씀하신 나를 스놈으로 불러주세요 소리에 가슴이 쿵합니다. 불교의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안을 방해하는 마장을 제압을 받으라고 할 때 우리가 편안하고 편안하려 할 땐 마장이 낀다고 그럽니다. 조용한데 소리가 나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잡념이 생깁니다. 공부하려고 책을 피면은 잠이 오죠. 이걸 마장이라고 그럽니다. 수마. 잠의 귀신이라는 얘기죠. 뭔가 조용히 생각하려면 엉뚱한 생각, 여긴 마장인데 이걸 제압을 받으라고 할 때 옴 기리나리 모나라 훔바탁 옴 기리나리 모나라 훔바탁 옴 기리나리 모나라 훔바탁을 외우시든가 쓰시든가 녹음해 들으시면 내 마음속에 편안함을 방지하는 마장을 제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알뜰살뜰하게 여러분들의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계십시오. 감사합니다.